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평화의 길 이사장이신 명진 스님의 조계종 제적 징계 무효 소송 기자 간담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매월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소개할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서는 오늘 기자 간담회 모습과 함께 명진 스님의 간단한 인터뷰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선 기자 간담회의 주요 장면부터 봐주시죠. 먼저 이런 자리를 앉게 되면 참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94년도 소학령, 서현 총만 체제를 무너뜨리고 개혁정당이 출범한 것이 오늘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렸고 그 개혁정당이 무산되면서 불교가 더 뒤로 후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서글픈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에 대한 징계나 제 개인에 대한 고문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자금의 불교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그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폭행이 난무하고 물밑으로 돈 거래가 왕래하고 징계자를 때로는 봐주면서 뒷거래를 하고 당근거리로 자기 패거리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징계를 하지 않는 조계종단의 현실에 대해서 그 우두머리에 있는 자성, 이경식 난 그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협동을 못할 뿐이지 왜 인간의 욕망이 있는 곳에 인간의 욕망에 추동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불교계의 조계종의 모습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경 스님부터 원로, 성원의 구참, 성원에서 수행생활하는 수자 스님들, 본사 주지, 종교임은 누구도 자성의 이 망동에 대해서 꾸짖는 사람이 없이 다 자성의 뒤를 추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라 자성불교 졸개종으로 변화를 받았다. 지금 조계종에 소속된 승려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자성의 졸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성이 걷는다면 쫓아가고 자성이 인도를 간다면 따라가고 자성이 돈을 가져가면 가져오고 모두 자성 앞에 무릎을 꿇은 자성의 졸개종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저의 징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말 했다는 것을 징계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보문사 한정무지 몇십 년을 팔아놓은 한정무지의 이득권을 내가 받아서 사치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를 그러한 사실들을 썼던 불교신문은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허위사실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조계종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저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불교의 지금 현실이 저의 징계 면제라도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한국 불교가 잘못 가고 있는 자성불교 졸개종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폭삭 주저앉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싹이 돋아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징계 무효에 대한 소송을 하는 자리를 맺게 됐습니다. 네. 제적 철회 징계 무효 소송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가릴 일이지만 이거와 또 연관해서 부수적으로 좀 더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학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없고요. 그런 정당 분류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좀 버려진 것들, 원인 같은 것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출가해서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각 사찰 입장료 받는 거였습니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사찰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스님들이 저희들은 그냥 중노릇이라고 합니다. 중노릇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법문에 실력이 있거나 상관이 없이 매표 수입이 있는 절에 주지를 받게 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불전도 들어옵니다. 그 낙산사 같은데, 저 공정왕 같은데, 아니면 저 강화 보문사 이런 데는 주지가 누구냐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갑과이 같은데. 그럼 그 주지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뭐 은처를 하든지 뭐 나가서 뭐 살림을 아무 상관없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돈이 한국 불교를 타락시키는, 결국 자본이 불교를 망쳤다. 돈이 망쳤다. 그 다음에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각 사찰마다 템플 스테이 비용이라든가 문화재 보수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쓰기도 하고 문화재 각 주지들이 이렇게 청구해서 썼는데 이명박 정권 시대 동아사에 모여서 본사 주지들이 모든 그 정부 지원금, 템플 스테이 지원금을 총모두 이관시켜달라는 청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문화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화사업단에서 각 돈을 배분을 하는데 그 문화사업단의 요원들이 전부 자성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나를 찾아가겠다는 자연이 되겠다는 주인들이 권력 앞에 돈 앞에 무릎 꿇는 걸 졸개라고 안 부르고 그걸 주의라고 불러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권력과 결탁에서 얻어내는 돈이 자성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통치 자금이 된 겁니다. 국민 세금이 문화재 관리 비용이라든가 템플스테이 비용이 자성 개인의 정단 장악하는 통치 자금으로 쓰여졌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 더욱 결합하면서 지금 권력의 맛을 흠뻑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불교 중흥이라는 이름 아래 인도를 가는 것도 저는 중흥이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저거는 불교를 빙자한 유흥이다. 불교 유흥을 하러 지금 인도를 떠나고 가고 그 온 잔치를 벌이듯이 언론에다가 불교 언론에다가 도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징계된 지 6년 됐지 않습니까? 6년 됐는데 지금서 이렇게 징계를 취하는 그 소송을 벌이는 까닭, 그 절박함이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징계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식당으로부터 나는 물러나도 된다는 것이 표현하자면 저로서는 그래 그러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징계 사실에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조계종의 그 가는 길을 보면서 이건 내 개인의 그 성적을 복원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그 잘못된 자성과 그 일당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교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징계 철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송을 하려고 얼핏 마음을 먹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만 오영호 이상한 변호사 영화를 보다가 제2편에 보면은 드레스가 벗겨져서 거기에 강불상이 나오고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법률적으로 실제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서 300억을 받기로 했던 것을 못 받게 된 것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나도 조계종의 부당한 징계를 통해서 저에게 절을 지어주겠다, 스님의 뭐를 해드리겠다 했던 사람들이 아니 명진 스님이 그래 봉원사에서 천일 기도하고 그렇게 잘 살았다더니 겨우 봉원사 옛날 땅 그 관리권을 가지고 500억을 사치하려고 했다고 해서 저를 도외시하고 떠난 강남의 부자 신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에 이거를 조계종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없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소송을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노후에 못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뭐 6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은 지. 그런데 그간 6년 동안 조계종단이라든지 자승 전 총무원장으로부터 뭐 좀 이 징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접근하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없었나요? 전혀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총무원 쪽에 자승 총무원 쪽에 소임을 맡고 있는 부장 스님들한테 이 문제는 당신들이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로 징계를 했고 또 바른말 그쪽에서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조계종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건데 그것으로서 19살에 출발해가지고 50여 년을 공을 담았던 절집안으로부터 성적을 박탈한다는 것이 과연 너희들이 그 죄의 무거움을 아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몇 번 줬어요. 그리고 원행이라는 그 스님이 이제 총무원장을 했고 4년간 그래도 저하고는 인연도 있고 해서 기다렸는데 일체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놔뒀습니다. 또 성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는데 크게 불편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또 진우 스님이라는 분이 총무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오는 뭐 통합, 상생, 대화를 통해서 종단의 화합을 구현하겠다라고 노래를 매일 부르는데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징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겉으로만 교원 영색으로 좋은 말만 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설사 이 징계가 나한테 뭐 크게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지만은 올바른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으로 디딤돌로 삼는 징계무효 소송을 진행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던 거죠. 좀 전에 기자 간담회 때 이렇게 징계무효 소송 6년 만에 이렇게 내게 된 그 배경에는 조계종단의 지금 모습이 너무 좀 참혹하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시발점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그 해인사 주지 성추문 관련해가지고 뭐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바라보는 또 이 스님의 또 신경도 아주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현웅 스님 같은 경우는 그 해인사 강원에 있고 제가 선방에 있을 때부터 서로 교분을 나누고 알고 지낸 것이 40여 년 됩니다. 그리고 조계종에서는 거의 보물단지 같이 똑똑했고 사리가 분명했고 사물을 보는 관점도 정확했고 또 사회와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깨달음의 사회화라든가 뭐 역사에 대한 그 논점을 가지고 책도 냈고 해서 아까 잠깐 뭐 열차 타고 올 때 도울 선생님도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참 아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다고 아주 탄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현웅 스님도 그 좋은
학생으로서 재질을 갖고 있었던 분이 예. 종단의 권력 구조 내에 들어가면서 예. 결국은 그 망가지게 된 거군요. 뭐 돈과 예. 자리와 예.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인간성 자체가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이렇게 타락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조계종 내에 보면은 그런 현웅 스님보다 훨씬 더한 음계를 저지르고 예. 범계를 저지르고 예. 못된 행위를 하면서 예. 폭력적인 방법으로 참 성추문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예. 대종사가 되고 방장지에 오르는 이런 시 앞에 예. 현웅 스님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 참 처신을 그따위 해가지고 저 꼴이 됐는가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죠. 조계종은 그런 것들을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정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정단의 고위직에 올라가 있고 예. 그 종종이 될 수 있는 대종사가 돼가지고 있는 게 성추문 행위자들이 지금 아무런 그 징계를 받지 않고 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 고위직에 올라가고 주지를 하고 뭐 돈과 권력을 그렇죠.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정 능력이 있겠는가라는 지난 이 대선 전까지만 해도 뭐 오마이 TV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였죠. 후보한테 죽빗소리를 계속해서 날렸는데 1년 정도 이 휴지기를 거의 가지신 것 같아요.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휴지기를 가지셨는데 1년 동안 이제 좀 하실 말씀은 많았을 텐데 좀 꾹 참고 계셨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 1년 뭐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평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옛날에 동네 못된 애들 보면은 예. 아이고 저 망나니 같은 놈 그랬어요. 망나니. 예. 그 이제 참 망나니라는 것도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왕조 시대 칼춤 사용시키는 목 베는 사람들 그렇죠. 그거 뭐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걸 이제 나쁜 쪽에 비유해서 망나니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목 치던 현장에 그것 때문에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동네에서 이제 행패 부리고 그리고 가람 목을 자르던 그 성정 때문에 참 이제 무서워한단 말이죠. 살기가 안 네. 되고. 저는 윤석열 정권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나니도 그냥 망나니가 아니고 개망나니 정권이다. 그동안 이게 망나니 정권이잖아요. 보세요. 자기를 중앙지검장으로 시켰다가 검찰총장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싸 안고 옹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당대표 저와는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은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때 쫓아다니고 그래서 같이 도와달라고 빌다가 결국 내쳤습니다. 그렇죠. 또 나경원은 얼마 전에 또 이거는 내쳤죠. 뒤통수 전문이에요. 이게 통수 대통령이란 말이야. 통수 대통령이요? 아니 날 보고 우리 봉사 주지할 때 신도들이 날 보고 빨갱이 스님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빨자는 빼고 갱이 스님이라고 했다. 아이고 우리 갱이 스님 그러니까 아니 강남의 그 신도들은 내가 전부 좌파라고 생각을 해요. 봉사 주지였을 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뒷자 빼고 통수 대통령. 뒤통수를 저렇게 치면서 대통령을 하는 경우 저렇게 의리도 없고 교무도 없고 본인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밟고 협박하고 공천 안 준다고 협박하다 나중에 또 요새는 학교 폭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경원 의원한테 시간 두드려 패고 가서 우리 없어뜨린다고 잘해보자고 악수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야 이런 망나니 정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그냥 그 유창하게 그냥 즐겁게 유쾌하게 잘하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는데 요즘 이 민생이 파탄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마이TV,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시는 10만 클럽 회원이시지 않습니까? 10만 클럽 회원들한테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이 암울한 세상에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네요. 정말 참 힘든 세상이죠. 어렵고 난망한 세상입니다. 미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좋은 세상은 올까에 대한 회의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 일제 36년 치하에서도 살았습니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 암흑한 시기도 다 살아넘겼습니다. 또 넘어갈 겁니다. 이 피우는 조그만 촛불이, 조그만 함성이 모여져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죠. 이루어지는 세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올바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 앞에 다 무릎 꿇을 때, 그래도 올바름과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런 세상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보살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리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 여러분들 전부 다 굳은 신념을 갖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스님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그리고 통쾌하고 통렬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소송에서도 꼭 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오마이뉴스 TV에도 제가 보상을 받게 되면 조금 시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불교 개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명진TV 구독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진 스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인데요.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10만이 클럽 회원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